어제 이제 미국의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요.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요, 지금 2.5가 됐습니다. 1.75에서요. 한때 둘이 다 똑같이 1.75였는데 한국은 0.5를 인상해서 2.25지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 2.25보다 미국의 금리 2.5가 0.25 더 높습니다. 자, 반년 만에 금리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한 날 미국의 증시는요 상당히 반등을 했습니다. 증시가 시작부터 한때는 뭐 한 4% 정도 올라가는 이 호조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우는 1.37%, 나스닥은 4.06% 반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오늘 한국의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황이 괜찮아요. 자, 왜 미국이 0.75 금리를 올린 날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0.75 금리를 올리는데도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파월은 지금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주식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파월이 어제 미국에서 열렸던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다시 인상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이례적인 큰 폭의 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달려있다.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의 폭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직돼 있고 물가 상승률이 높다. 그런데 향후 몇 달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물가 상승이 지난 1년간 깜짝 상승했고 추가적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다시 FOMC 정례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다시 0.75를 올릴 수 있지만은 파월이 이렇게 말한 내용을 비둘기적 온화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통화 긴축이 아니라 통화 완화하는 방향으로 말을 했다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더욱 긴축적인 방법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누적된 영향력을 평가하는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래 세게 가지만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한 이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시장이 이거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껏해야 9월 달에 0.75를 하겠지만 그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아질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이 시장이 주식이 오르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뉴욕 3대 지수가 다 일제히 상승했고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은 4.06%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파월의 말이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시장 공포를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다. 파월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라 생각하지 않고 미국 경제는 잘 기능하고 있는 영역이 아주 많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50년 사이 최저인 실업률 그리고 상반기 27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이렇게 예를 들고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침체를 피할 수 있다. 그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물가 안정과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처럼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월의 이야기 때문에 미국이 바짝 그냥 이 환호를 하면서 희망을 찾은 듯이 지금 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참으로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까지도 정치적으로 돼가고 있구나. 지금 미국의 이 실업률이나 그리고 신규 고용시장이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신규 일자리들은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한 구인난 속에서 허드렛 일, 알바, 그리고 임시직에 가까운 이 그야말로 노동 생산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잡일들은 미국이 지금도 구인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미국 경제 회복과 관계없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기에 필요한 허드렛 일이 전부 코로나 때 안 하는 쪽으로 다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실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의 지금 상층 중간 일자리들이 줄지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어요. 자, 어제 이 미국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 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적 공개 결과 줄줄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악화가 됐느냐고 보면 이 미국의 구글 알파벳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3.6 순이익에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13.6을 기록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1.7% 증가를 기록했고 메타는 마이너스 29, 애플은 마이너스 12, 아마존은 마이너스 82. 그래서 2분기 동안 주가 등락이 구글은 마이너스 22.25,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7, 메타는 마이너스 28.29, 애플은 마이너스 21.57,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35.06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적 주요 테크 기업들이 2분기 때 굉장히 부진했고 3분기에도 부진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 급등으로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정신은 왜 이 파월의 발언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파월이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심각함이 여전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정신은 애써 그걸 가지고 이 반등의 계기로 삼았을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금융 투기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추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가끔씩은 올려서 뜯어먹어야 돼요. 계속 추락하기만 하면 정시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락하는 와중에 가끔씩 정부 관계자의 희망적인 발언들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막연하게 희망적 요소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최근에 뭐 조금 회복됐다 어쨌다 하는데 자, 회복으로 갈 거냐 추락으로 갈 거냐 저하고 한번 내기 걸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처럼 희망을 주면서 돈을 끌어들여서 털어먹고 그건 이제 마지막 양털 깎아먹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리세션 경기 침체보다 더 센 SF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S라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근데 F는 뭐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건 뭐겠습니까? 재정 위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가 같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울하고 한층 더 불확실한 그런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고 IMF의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요. 저도 한두 번 소개해준 올리비에 블랑샤라는 사람입니다.
IMF와 같은 주요 경제기관의 전문가가 우울하고 한층 더 불확실한 위기가 오고 있다. 즉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CNBC가 지금 펀드 매니저, 경제 분석가,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 30명을 가지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강도 높게 올리는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63%가 전망하고 55%가 1년 안에 위기가 닥칠 것이다. 5월 달에 한번 조사했는데 그때는 35%였는데 2달 만에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마일드, 가벼운 수준의 경기 침체라고 했지만은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했어요. 경기 침체가 짧고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 망상이다. 저는 전적으로 루비니가 말을 하기도 전에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복합위기다. 제가 말한 거와 똑같이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과 80년대식 금융위기를 섞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위기가 터질 거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던 70년대와 닮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지금 기간 중에 각국 중앙정부가 엄청난 돈을 제로금리 하에서 풀어서 지금 이 자산에 거품이 생기고 부동산이 과열되고 주식이 과열된 것은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2008년과 판박이다. 각국의 정부 부채도 금융위기만큼 높아졌고 개인 부채도 높아졌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올 것이다. 복합위기가 될 것이다.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파월이 한 말, 거기에 반응하는 월가의 주식 급등 이런 걸 가지고 이 사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경기 침체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위기는 피할 수 없고 이거는 2008년과 1970년대 위기가 결합됐다. 굉장히 불황하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의 이 한마디로 폭등으로 발생한 자산 거품의 붕괴 그것이 또 그 이후에 가져온 유럽의 재정위기 그래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뒤섞였던 2008년 금융위기 이것이 복합된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코로나로 각국이 엄청난 빚을 졌고 이것이 각국의 이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가져올 거고 개인 차원에서도 부채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지. 약간의 희망적 사인이 왔다. 설마 그렇게 되랴. 설마 하다가 진짜 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